그 좋은 철강 금속 업종의 강세장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20일 동안의 기간 수익률이 마이너스 0.84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시장을 이기는 바로 그 종목 세 번째 시간 섹터입니다. 테마라고도 하죠. 같은 의미로 쓰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그 횡보나 아니면 이렇게 하락하는 이 시장에서도 상승을 하는 종목들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게 바로 뭐였다? 특정 업종이었다. 요거를 배웠어요. 그리고 이 업종들은 저희가 이제 HTS에서 차트를 확인할 수가 있어서, 예를 들어서 코스피에 속한 업종이다. 그러면은 코스피와 그 업종 간의 차트를 서로 비교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 코스피보다 이 업종이 강세인지 약세인지 그거를 파악할 수 있다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그죠? 오늘 주제를 미리 말씀을 드리면 이 업종 확인 요것만 가지고는 반쪽짜리밖에 되지 않는다. 왜? 반드시 우리가 업종만 보게 되면 허점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완할 이 섹터라는 거를 함께 고려해야 된다라는 주제로 오늘 강의를 진행을 할 거예요. 바로 들어가 보죠. 자, 차트 보시면 왼쪽에는 이제 코스피 종합입니다. 코스피 차트고, 오른쪽은 철강 금속 업종입니다. 최근에 장이 좀 안 좋아가지고 여기 이제 빠지긴 했어요. 이렇게 빠지긴 했지만 지난 한 달간의 움직임 보면, 여기 4월에서 이렇게 한 달간의 움직임을 보면, 이제 코스피는 4월 동안에 이제 계속 빠졌죠. 계속 빠졌는데 이제 파동을 그리면서 이렇게 빠지고 있죠. 근데 이제 철강 금속 업종은 상당히 많이 올랐다가 지금 이제 조정을 받은 상태인데, 하여튼 상당히 많이 강력한 장이 한 달 동안 이어졌다. 예, 이것도 3월부터 보게 되면, 여기 3월 보이시죠? 3월부터 보게 되면 지금 이게 아마 채널이 요렇게 가고 있을 거예요. 아마 요런 식으로 가고 있을 건데, 하여튼 여기서만 이렇게 그거 보면은 거의 이제 뭡니까, 이렇게 그 어떤 박스권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 그죠? 3월부터 보면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철강 금속은 전혀 다르죠. 전혀 다른 상승 M 파동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제 이 철강 금속 업종 차트를 보고, 이거는 코스피랑 다르게 가네? 이 업종 강세네. 요렇게 판단을 해서, 자, 그러면 이 업종이 기준선에서 반등이 나올 때, 예를 들어서 기준선에서 이렇게 반등이 나올 때 매수를 하겠어? 아니면은 이 정고점을 돌파한 요 자리에서 매수를 하겠어? 아니면은 정고점을 이렇게 돌파를 했는데, 여기 저항을 받다가 이제 응축이었죠? 저항을 받다가 돌파를 했는데 여기서 지지받고 돌리는 요런 모습이 나오면 내가 매수를 하겠어? 여하튼 이렇게 결심을 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래서 여기서 매수를 하든 여기서 매수를 하든 여기서 매수를 하든 간에 어떤 기준을 가지고 매수를 했다고 가정을 해 봅시다. 자, 그리고 나서 그 결과를 한번 살펴볼게요. 한 달간입니다. 한 달 내지 두 달간 코스피는 하락을 했지만 얘는 올라갔으니까. 그리고 이 당시에 코스피는 아직도 구름대 밑에서 빌빌대고 있지만, 철강 금속 업종은 구름대를 돌파해가지고 기준선을 딛고 돌아가는, 그죠? 딛고 돌아가는, 그리고 고점을 돌파해서 딛고 돌아가는 이런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확실히 우리가 차트를 볼 줄 아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일목균형표만 공부를 했다 하더라도 요거는 어떤 매수의 급소들이 꽤 있었다. 그죠? 그래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우리가 철강금속을 매수를 했다고 가정했을 때 그때의 결과를 보는 겁니다. 제가 이제 캡처하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제가 10종목만 들고 왔어요. 지난 한 달간에 그 철강 금속 업종 내에서 상승을 한 종목들은 대충 이렇습니다. KG 스틸, 동일 제강, 하이 스틸, DSR 제강, TCC 스틸,
이거 전부 다 코스피입니다. 세아제강, 한일철강, 한국주철광, 그다음에 NI스틸, 그다음 만호제강. 다 이제 철강 금속 업종 내 종목들인데, 보시면은 다 비슷하게, 비슷한 모양으로, 뭐 시기가 조금 다르긴 하지만 비슷한 모양으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큰 상승을, 전부 다 큰 상승을 이뤄냈어요. 자, 그런데 이 기간에, 이 한 달간의 기간에, 최근 한 요 한 달간의, 한 달 내지 두 달간의 기간에, 철강 금속 업종에 속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락한 종목들이 있다 이거예요. 자, 그거를 또 살펴볼게요. 자, 하락한 철강 금속 업종 내 종목이 있는데, 그거는 보시면 최근에 하락이 이렇게 쭉 한 달간 이렇게 쭉쭉 빠집니다. 그죠? 똑같은 철강 업종 내에 있었고, 철강 업종 내에 있었고, 그리고, 업종 차트도 엄청 좋았고, 두 달 내지 한 달간 엄청나게 강세였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남선알미늄, 알루코, 대한금속, 자, 이름 외워놓으세요. 남선알미늄, 알루코, 대한금속, 대우, AL, 이구산업, 풍산, 고려아연, 영풍, 요런 거죠. 분명히 철강금속 업종 차트가 코스피보다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 업종을 내가 선택을 해서 매수했다 하더라도 이렇게 완벽하게 정반대의 퍼포먼스가 나온 종목들이 있었다. 이게 우연히 이렇게 된 건가? 아니면은 어떤 이유가 있는가? 요거를 이제 고민해야 된다. 이게 오늘의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제 업종을 알아봤다, 그렇죠? 업종을 알아봤고 이 업종 차트를 통해서 이게 지금 지수보다 강세 업종인지 약세 업종인지 그것도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업종 차트를 보고 업종이 좋으니까 강세 업종이니까 내 그 중에서 철강 업종, 금속 업종 안에 들어있는 종목 중에서 내가 선택을 할 건데, 근데 대부분의 종목들은 진짜 다 상승했어요. 다 상승했는데 요 특정 한 8개에서 10개 정도의 종목들이 하락을 했단 말이에요. 이 친구들은 왜 하락했는지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분명히 고민해봐야 될 포인트가 있다는 겁니다. 다음 장 볼게요. 이게 생각해보면 정말 간단한 겁니다. 자, 우리가 코스피에 이제 이 코스피에 포함된 800개 이상 800개 이상의 종목 중에서 우리가 이제 강세 종목을 찾기 위해서 이제 업종 차트를 살펴보죠. 업종 차트를 살펴보니까 전체적으로 코스피가 횡보나 하락을 하는 이런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이 철강금속이라는 이 강세장이 형성된 그룹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죠? 있었습니다. 분명히 업종 차트는 코스피 차트보다 훨씬 좋았으니까 그 당시에. 자, 그런데 이 강세장이 형성된 이 철강금속 업종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뭐다? 이 업종에 속해 있는 그 기업들의 시총의 합산값이 올라가니까 업종 차트가 올라가는 거였죠. 그죠? 그러니까 이 철강금속, 그러니까 우리가 코스피 전체에서 이게 전부 다 하락을 하지만 철강금속이 올라갔다. 그렇다면 철강금속 내에서도 대부분의 종목이 이제 올라갔으니까 대부분의 종목이 상승을 하고 있는데 보합이나 하락을 하는 친구들도 당연히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이 합산값을 이루는 이 종목들 중에서는 우리가 앞장에서 봤던 상승하는 그런 친구들도 있겠지만 이 평균을 깎아먹는 하락하는 친구들도 당연히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철강 금속 업종이 대부분 상승을 한다 하더라도 이 중에서 한 달간 횡보를 한 친구들도 있을 거고 오히려 하락한 친구들도 있을 건데, 자, 이게 나뉘는 기준이 뭐냐? 그게 섹터라는 겁니다. 물론 이 섹터 안에서도 또 여러 가지 종목이 있죠. 예를 들어서 섹터가 있으면 이제 하락하는 섹터가 있다. 요 섹터 안에서도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 상승하는, 이 중에서는 또 상승하는 종목이 있고 또 하락하는 종목이 있겠죠. 근데 이제 섹터 전체가 하락을 하니까 하락폭이 크거나 아니면 하락하는 친구들의 시총이 더 크겠죠. 그죠? 여튼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기업을 매수를 한다. 시장에 진입을 한다. 그럼 그 기업을 선정한다. 종목 선정을 한다. 이럴 때는 첫 번째로 지수를 확인을 해야 되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수가 횡보하거나 하락할 때 굳이 업종 섹터를 확인해가지고
굳이 나는 올라가는 놈을 찾아낼 거야. 이렇게 하는 게 사실 쉬어버리는 것보다 안 좋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 횡보나 하락장에서 굳이 내가 매수를 해야 되겠다면 업종과 섹터를 확인하라는 거지. 아시겠죠? 업종과 섹터를 확인한다고 해서 무조건 좋다는 게 아니에요. 첫 번째는 뭐다? 지수부터 확인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웬만하면 여러분들 뭐 시장에 자신 있지 않는 이상은 지수가 상승을 할 때, 그럴 때 업종과 섹터는 더 날아가겠죠. 그러니까 지수가 좋을 때만 원래는 이제 매매를 하는 게 더 좋다. 사실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만 매수해도 돼요. 지수 좋을 때 괜찮은 종목 들어가면요. 1년에 10% 이상, 20% 이상 이렇게 먹을 수 있거든요. 그게 은행 이자의 몇 배야, 그죠? 여튼 그래서 지수 확인이 먼저 돼야 된다. 그게 첫 번째다. 그리고 지수를 확인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하락장은 아니야. 적어도 횡보를 하거나 상승을 한다. 이렇게 판단을 했을 때는 그 다음에 어떤 업종이 강세인지 그거를 업종 차트를 보고, 여러분들 뭐 일목균형표도 공부했고 이동평균선도 공부했고 볼린저 밴드도 공부했고 다 공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업종, 강세 업종을 확인을 하셔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섹터를 확인해야 된다. 강세 업종 중에서도, 이렇게 강세 업종 중에서도 보합이나 하락하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얘들 골라내야지. 그죠? 얘들 골라내고 이 친구만 내가 매수를 하겠다. 그러려면 꼭 섹터를 확인해야 된다. 그리고 이 친구들 중에서도 이렇게 상승하는, 잘 안 보이네. 이렇게 상승하는 친구들 중에서도 분명히 이렇게 상승을 하는 종목이 있는 반면에 또 몇 개는 또 하락을 하는 종목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요걸 또 골라내서 요 중에서 매수를 해야 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첫 번째로 지수 확인, 두 번째로 업종 확인, 세 번째로 섹터 확인, 네 번째로 개별 종목을 확인하는 것이 이게 뭐 한다? 합리적이다. 이 말인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이 철강 금속 업종 중에서 왜 어떤 친구들은 상승을 하고 어떤 친구들은 하락을 했는지 그거를 살펴보러 갑시다. 자, 코스피의 철강 업종, 이제 철강 금속 업종 내에는 이제 섹터가 크게 한 요렇게 나뉩니다. 뭐 여기에 뭐 좀 더 있어요. 뭐가 있더라. 아니 여기에 포함 안 된 한 두세 개가 더 있는데, 근데 뭐 그거는 너무 작아서 일단 제외하고 큰 것만 들고 왔습니다. 보시면은 철강 주요 종목, 철강 중소형, 남북로 가스관 사업, 강관업체, 요렇게 4개의 섹터는 보시면 한 달간에 최소, 이거 한 달간입니다. 최소 10% 기간 수익률이 최대는 18에서 22%까지 올랐습니다. 그죠?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다 올랐어요.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종목들도 엄청 많고, 여기 포함되어 있는 종목도 엄청 많고, 엄청 많은 이 종목들이 거의 대부분 올라갔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희한하게 비철금속, 이 비철금속만 그 좋은 철강 금속 업종의 강세장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20일 동안의 기간 수익률이 마이너스 0.83입니다. 물론 이 시기에 코스피가 박살이 났기 때문에 코스피가 박살 난 거에 비해서는 선방한 건 맞습니다. 맞지만, 근데 지난 한 달간 이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하는 것 때문에 사료에 이은 이 최강세 업종이 이제 철강이었거든요. 이 최강세 업종 내 섹터라고 하기에는 수익률이 좀 초라하다. 그죠? 그게 아까 봤던 남선알미늄, 알루코, 대한금속, 계속 있죠. 대오AL, 이구산업, 풍산, 고려아연, 영풍.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아까 제가 8개 가져왔었죠. 보면 한 달 동안에 마이너스 19%, 마이너스 7%, 마이너스 6%, 마이너스 5%, 4%, 3%, 마이너스 1, 요건 좀 올랐네, 영풍은. 이렇습니다. 그래도 초강세 업종에 비해서는 성적이 너무나 초라하다. 아시겠죠? 그래서 섹터가 이렇게 중요하다. 아무리 강세 시장이라도 지수가 상승한다 하더라도 빠지는 업종이 있듯이 강세 업종이라도 빠지는 섹터가 있다. 그 섹터를 잘 골라내야 된다. 아시겠죠? 근데 그거는 그냥
여기 창 띄워놓고 보면 됩니다. 기간 수익률을 확인하면 되니까. 아시겠죠? 자, 정리합니다. 자, 우리는 이전 강의에서 이 시장이, 횡보를 하거나 아니면 하락. 다시 예쁘게 적어볼까? 시장이 횡보하거나 하락. 이 하락하는 경우에도 뭐가 있다? 상승하는 종목이 있다. 그죠? 요걸 알았어요, 우리가. 이전 강의에서. 자, 이 시장이 횡보하거나 하락하는 거는 이 시장의 이 시총, 그거의 총 합산값. 총 합산값이 하락하는 거지. 그 안에서의 이 개별 종목들은 치열하게 디테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총 합산값, 그러니까 시총이 큰 친구들이 내려가면은 시장이 하락하는 걸로 보이지만 그 안에서 작은 시총들은 또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그 안에서 서로 간의 종목들이 서로 다른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횡보하거나 하락할 때도 분명히 상승하는 종목이 있다는 겁니다. 당연한 거죠. 그래서 그 상승하는 종목들을 살펴봤더니 뭐였다? 특정 업종이었다. 우리는 차트를 분석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업종 차트를 살펴보면 이 업종이 앞으로 강세로 갈 확률이 높은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업종 차트가 구름대가 이렇게 있는데 요 전고점을 돌파를 해서 자 이렇게 됐어. 지금 이 자리야. 그러면 우리가 일목균형표를 공부한 사람으로서 여기 기준선이 이렇게 가 있어. 그러면 일단 여기서는 뭐라고 판단하는 게 맞습니까? 상승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게 맞지. 근데 상승을 한다가 아니라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대신에 어떤 기준을 세워서 그 기준이 이탈되면 내가 손절을 하겠다. 이런 마인드로 접근하는 게 맞겠죠. 볼린저 밴드도 예를 들어서 장기 볼린저 밴드에 120-1이라고 칩시다. 주가가 하락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다. 요 자리다. 익스펜션이 이렇게 나오고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요 자리에서는 앞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더 높겠다라고 판단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전저점이 이탈되거나 아니면은 그 앞에 조금 크게 봐서 이게 이탈되거나 이 라인이 이탈되거나 아니면은 시그마 1이 이탈되거나 이런 기준을 가지고 이게 이탈되면 내가 자르겠다. 그렇게 판단하고 들어가면 되는 거지. 내가 예측을 하는 거지 예언하는 건 아니니까. 하지만 요 자리에서는 강세가 될 확률이 높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업종 차트를 살펴보면 상당히 유리한 매매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시장이 횡보하거나 하락을 하더라도 업종 차트를 살펴보지 않는 사람들에 비해서 상당히 유리한 고지에 올라간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강세 업종이라 할지라도 이 시장이 횡보하거나 하락할 때 상승하는 업종이 있는 거나 아니면 시장이 상승하는데 하락하는 업종이 있듯이 마찬가지로 이 강세 업종 내에 속한 개별 종목들도 상승하는 애들이 있고 하락하는 애들이 있더라. 그래서 살펴보니까 이 업종도 결국에는 이 섹터로 구분이 되는데 섹터 안에서 그 움직임이 다 다르게 나타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수를 고려할 때는 첫 번째로 지수를 고려하고 두 번째는 업종을 고려하고 세 번째는 섹터를 고려하고 그 다음에 개별 종목을 확인을 하는 게 맞겠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분석해서 진입을 고려하면 되겠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거, 이 업종이나 섹터 테마라는 게 사실은 이게 이슈에 상당히 민감합니다. 그리고 이 이슈라는 거는 단기적으로 끝날 이슈인지 이게 단기적으로 끝날 이슈인지 아니면은 장기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이슈인지 판단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예를 들면 대선 테마주 있죠. 대선 테마주나 아니면 선거 테마주. 예를 들면 경기도에 예를 들어서 지금 김은혜입니까? 김은혜하고 그 다음에 김동연
예를 들어 이 두 명 중에 한 명이 경기도지사가 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러면은 이 김은혜 테마주가 있고 김동연 테마주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근데 이거는 뭡니까? 단기 이슈죠. 선거가 끝나기 직전에 이 이슈가 사라져 버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런 이 선거 테마는 웬만하면 접근하지 않는 게 좋아요. 이거는 정말 이거 도박이니까 누가 될지 모르니까. 근데 이런 테마들 말고 예를 들어서 뭐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이게 철강이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사업, 야, 앞으로 이 사업이 좋아질 것, 뭐 건설이 좋아질 것이다, 뭐 철강이 좋아질 것이다, 요런 거는 산업에 대한 이슈죠. 산업에 대한 이슈는 이 단기 테마가 아니란 말이에요. 장기 테마란 말이에요. 특히 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면서 이제 철강업 쪽이 뛰었는데, 이거는 전쟁을 하면서 우크라이나가 거의 뭐 철강 업종이 거의 폐허가 되다시피 했기 때문에 오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 한 달 전에 기준입니다. 한 달 전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오른다는 얘기가 아니고, 한 달 전 기준으로 봤을 때 오를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때 당시에 뭐 철강 뭐 공장이 뭐가 미사를 맞고 막 이런 뉴스가 떴을 때 그때부터. 그러니까 이런 건 장기 테마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이게 만약에 끝난다 하더라도, 그래도 당장 우크라이나에서 생산했던 철강이 바로 전쟁이 끝난다고 바로 생산되는 게 아니죠. 뭐 사료나 곡물도 마찬가지도. 그래서 농업주도 마찬가지고, 이런 건 장기 테마지. 뭐 사료나 농업주는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이제 조정받고 이제 돌아갈 때 이때 다시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긴 한데, 여튼 그래서 이 업종이나 테마는 이 이슈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기 때문에 이게 단기 이슈면 접근하지 마시고, 이게 장기 이슈, 그러니까 산업 이슈, 산업 이슈라고 판단이 되시면 그때 접근하는 게 좋겠다. 그게 중요하다. 그 판단을 하셔야 된다. 근데 요거는 또 뉴스를 지속적으로 이제 팔로우하지 않는 이상은 이걸 판단하시기가 조금 애매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다? 손절이다. 내 예측이 틀렸다면 과감하게 자르셔라. 제가 말하는 손절은 그 확정된 손실을 절단하는 게 아닙니다. 확정될 가능성 있는 손실을 절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서 매수를 했어. 예를 들어서 차트가 이 정고를 돌파해서 내가 이 자리에서 내가 매수를 했다고 칩시다. 매수를 했는데 오이씨 떨어졌어. 물렸어. 이거 마이너스 30%야. 에이, 손절해야 되겠다. 이건 손절 아닙니다. 이거는 손실 확정이지. 제가 말씀드리는 손절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손절은 이런 겁니다. 자, 똑같이 이 정고점을 돌파해서, 자, 요 상태, 똑같은 차트인데, 여기서 내가 매수를 함과 동시에, 내가 매수함과 동시에, 절대로 무너지면 안 되는 마지노선을 내가 설정을 하는 겁니다. 그게, 이 저점이, 요 저점으로 내가 설정을 하든, 아니면 이 이전 저점으로 설정을 하든, 아니면은, 여기에 볼린저 밴드가 이렇게 있다면, 이 볼린저 밴드가 이탈되면 내가 손절을 하겠다. 그렇게 했을 때, 그 어떤 조건이, 기준이 이탈되었을 때 끊는 거. 이러면 마이너스 한 3에서 마이너스 한 10%.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요런 게 손절인 거지. 실컷 물리가지고 내 예측과 다른데 가만히 오르겠지 지켜보다가 마이너스 20% 30% 해가지고 여기서 아이고 못 기다리겠다 하고 이거 자르는 거, 이건 손절 아닙니다. 이거 손실 확정이지. 그리고 이런 상태에서는 보통 그 다음에 다시 날아갑니다. 많이 빠졌으니까 다시 올라가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맨날 팔면 올라가는 게 손절을 한 게 아니고 손실 확정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다. 아시겠죠? 요 손절과 요 손절은 다른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손절은 요겁니다. 요거 내가 매수를 하면, 내가 예를 들어서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있으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서 요렇게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매수를 했다. 내 기준은 뭡니까? 이동평균선에서 돌아나갔기 때문에 내가 매수를 한 거죠? 그러면은 내 기준은 이동평균선이었기 때문에 이게 이탈되면 자르는 게 맞습니다. 이탈됐는데 올라가겠지. 그러다가 이렇게 된다. 왜? 여기 상승 추세가 끝나고 하락 추세의 시작일 수도 있으니까. 근데 여기서 자르면은 푸근하죠. 만약에 얘가 다시 이동평균선 이렇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서 샀는데 매수를 했는데 이탈됐어. 내가 잘랐어. 그래서 잘랐는데 다시 올라간다. 그럼 뭡니까? 정고점 돌파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 또 사면 되잖아. 그럼 여기서 요만큼 잃었잖아요. 요만큼 잃고
요만큼 먹으면, 난 요거 잃고 요만큼 먹었으니까 오히려 이게 손해가 아니고 이득이 될 수 있겠죠. 이게 만약에 상승을 하는 거라면. 그죠? 근데, 이렇게 상승할 거라고 보고 여기서 안 자르면 이렇게 될 확률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여기서 마이너스 30% 손실 확장을 할 수가 있으니 일단 자르는 게 맞다. 요게 손절이고, 이 테마와 업종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시려면 이 이슈에 민감한 게 테마이기 때문에 반드시 손절 라인을 가져가셔야 된다.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손실의 가능성조차 잘라버리는 거. 그게 손절이라는 겁니다. 참고로, 손절 잘하는 사람 치고, 제가 돈을 잃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제가, 20분 안에 끝나려고 했는데, 20분이 넘어버렸네. 여튼 이렇게 해서 섹터까지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가 이제 제가 키움을 쓰고 있기 때문에, 키움 HTS, HTS를 기준으로 업종과 섹터를 살펴보고 그리고 사용하는 방법까지 좀 알아볼 거예요. 다음 시간에. 아시겠죠? 자, 이번 시간 공부한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빨리 가자. 잘 자요. 안녕.